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라젠과 옵티코어 두 종목에 대해 최근 뉴스 흐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은 산업 분야도 다르고 투자 성격도 다르지만 최근 각각의 뉴스에서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며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라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은 항암제 개발업체로 과거 임상 실패와 경영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신약 후보물질 BAL891 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며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세계 면역항암 학회에서 신라젠이 발표한 BAL891의 연구 성과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BAL891이 종양 내에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염증성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는 등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는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BAL891이 면역관문 억제제 등 다른 면역 치료제와 병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글로벌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학회 발표는 단순한 연구 결과 공개를 넘어 해당 약물의 기술적 타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 신라젠은 BAL891과 관련해 임상 진행을 위한 절차적 승인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 약국으로부터 BAL891과 면역관문 억제제의 병용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약물이 실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임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 단계 진전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BAL891은 국내에서도 임상 확대 승인 소식을 받으며 국내 환자 대상의 연구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뉴스는 신라젠의 연구 진행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치료제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라젠의 주가가 최근 신고가 수준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오주는 항상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적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성과가 뉴스로 공개되고 실질적 진전이 확인될 때 주가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 기술적 성과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성과 기반 성장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임상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허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주가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신약 개발은 언제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라젠이 보여주는 뉴스 흐름은 기술적 진정 공식 승인 학회 발표 주가 반응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단순한 한 번의 이슈가 아닌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뉴스가 쌓이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옵티코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티코어는 광통신 모듈과 광트랜시버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술 기업으로 최근 AI 데이터 센터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수요 증가와 관련된 뉴스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옵티코어가 AI 데이터 센터용 광트랜시버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최신 광통신 기술이 필수적인데 옵티코어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빠른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어 단순 통신 장비 이상의 데이터 처리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옵티코어가 AI, 인프라 및 통신 장비 관련 수주를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옵티코어가 국내외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통신 인프라는 업계 전반의 구조적 성장 요소 중 하나로 옵티코어와 같은 핵심 부품 공급 업체는 그 흐름 속에서 실적 개선 기회를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옵티코어의 최근 매출 성장 흐름과 관련된 소식도 뉴스에서 언급됐습니다. 기사에서는 옵티코어가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수익성에서 성장세를 보여 기술력 기반 제품들이 실제 시장에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RF 통신 오지 인프라, AI,
서버용 광통신 장비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옵티코어의 제품 라인업과 기술력이 시장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확장은 단기 이벤트성 뉴스가 아닌 장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줍니다. 옵티코어 또한 최근 운영자금 확보 및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며 재무구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희석 우려가 있으나 성장 전략 실행을 위한 자금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자세한 분석 자료와 투자 전략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 010-8003-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종목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돼 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우리는 단 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최소 1대5까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답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000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이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10-8003-1173번으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무려 200%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키움 주식을 사용할 때 그냥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세팅 값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 매수라는 지표를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 표시가 아래에 나오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MACD 지표와 RSI 지표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이동평균선도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돌아선 이런 상태에서 매수 지점을 잡아갈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하단에 수식 관리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요 하단에 신호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이 신호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칸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식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 화살표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수식입니다, 여러분. 상승 모멘텀 초입을 잡아내는 전략 지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MACD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갖고 갔고, 그리고 RSI 과열되지 않은 구간, 그러면서 동시에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앞으로 이제 추세가 기대가 되는 바닥에 있는 그런 시그널 지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가 내용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자, 이게 정배열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전봉에서는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다. 자, 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위해서 RSI도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있고, MACD까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중기 모멘텀이 상승에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지만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그 상태, 그 바닥점을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볼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뜬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바닥에 지표를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표를 제가 완성시켜서 저장을 해놓은 게 자, 여기 보이는 유튜브 매수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자, 지표 변수를 가시면은 자, 요거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주기를 얼마큼으로 할지 그리고 RSI 주기를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 매수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지표도 나옵니다. 자, 이 지표 제가 변수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SLR 값, 자, 이동평균선 자, 수치와 RSI 수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통은 단기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거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의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코드 입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8003-11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메모장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수익 자,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